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먹었는데 또 먹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망이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좀 눈에 보이는 섹터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결과가 좀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OMC에서 2023년 말까지 2번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연준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폭발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화 정책 방향이 향후에 유동성 축소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정확한 시점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예상은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연준에서 점도표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어르신들의 생각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에 맞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자체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는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발하는 수요라든지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 향후 자산 시장의 덫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희한테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게 이번 시장의 끝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금리 상승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규모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연준은 폭발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지금이야 25 그리고 50 BP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지만, 향후에 어느 날 갑자기 100bp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주식에서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에야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넘기면 되겠지, 다른 종목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준 점도표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 어르신들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여러분들 이벤트 오늘 열어 드릴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주식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앞으로도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열어드렸을 때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올해 플랜 같은 경우에도 다 짜놨어요. 얼추 우리의 플랜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주라든지 아니면은 자산이 많은데 소외주, 그리고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포트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대형주를 갖다가, 대형주로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먹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기술주, 성장주들을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시는 게 좋다, 와야 돼요. 지금 시장에는 여러분들 오시는 게 좋다가 아니라 모르면 와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3개월 뒤에 여러분들 계좌에 뭐가 남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약보합공 1%대 뭐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폭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BHI라든지 일진파워, 에너토크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에 끝났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눌렸을 때 이거는 VIP 방에서는 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두산중공업 눌림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같은 섹터에 있는 원전 관련해서 종목들 들어갈 거다, 눌림목에서는 무조건 다시 한번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또 수익이 따라왔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똑바로 파악을 하시고 거래량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수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잘 계산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즈니스를 이제 대한민국이 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원전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 좀 기대 자체도 커지고,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제작뿐만이 아니라 원전에 대해서 해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원전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12,000원, 1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크게 먹고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눌림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원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전 관련해서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하나를 딱 넣어놨어요. 그게 뭔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수익 중이에요. 지금 원전 관련해서. 그 종목이 뭔지 좀 힌트를 드리면은, 자회사가 원전 설계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원전 정비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몸통을 우리가 좀 VIP방에서는 매집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매집을 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먹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1%라도 수익적인 부분이 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손해지 제 손해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에서 항상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 이런 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적자 기업이었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외워야 돼요. 그냥 관심 종목에 놓고 눌렸을 때마다 이런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적자 기업이 계속해서 적자였던 부분은 사업이 별로기 때문에 적자에서 계속해서 적자인 거예요. 근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갔던 부분은 좀 어느 부분에서 투자를 했던 게 이제는 수익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좀 암기를 하세요. 그냥 외우세요. 뭔지 모르겠으면 관심 종목에 놓고 외워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굉장히 올라왔어요. 이 기업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폭이 올라왔다라고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적자에서 흑자,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서 좀 짧게라도 단기성이라도 좀 끊어서 먹고 나와서 계속해서 수익을 좀 돌릴 거고, 두산중공업 솔직히 여러분들 작년 12월 말부터 욕먹으면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댓글에서도 진짜 이런 뭐 잡주 이런 거 왜 분석해주냐, 왜 추천해주냐 이런 욕을 먹었어도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결과물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믿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확실하게 좀 빠르게 뭐 급등을 찍어서 돌리는 것보다는 좀 일단 천천히 들어가서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 시멘트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좀 눌림목이 나온 부분은 있어요. 뭐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는 부분은 있는데,
성신양해도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원자재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VIP방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시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원자재 관련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을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퍼 자체가 작년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 PBR 같은 경우에도 0.5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1등 기업은 항상 우리 1등 좋아하잖아요. 1등 기업은 좀 보셔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멘트 관련해서 VIP방 무조건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매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 중에 좀 보이는 부분이 이 골든 센츄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오늘 그래도 뭐 10%대 이상 상승이 나오고, 고점 같은 경우에도 뭐 22%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동전주기 때문에 조금은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르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은, 국내에서 상장한 중국계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인데 국내 증시에서 상장을 했다. 뭐 국내 기업이 뭐 최근에도 보면은 쿠팡이 뭐 미국에서 상장을 한 것처럼 좀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중국계 기업에 대해서 재물을 믿을 수 없다. 이게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에요.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해놓고선 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면은 다 조작이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중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도 실적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잘 나와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도 너무나도 잘 나오는 부분. 근데 항상 중국계 기업이 실적만큼 밸류를 못 받는 부분은 항상 조작적인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오늘 골든 센츄리가 오르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중국계 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내겠다. 이 한국의 법인을 낸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관리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재물을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커요. 뭐 골든 센츄리는 뭐 중국 농기계 트랙터 휠 전문 업체인데 요즘 뭐 대동기어도 가고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트렌드에 맞기는 해요. 근데 자, 이렇게 또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하면은 제대로 된 이제 밸류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밸류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최소 1,500억 원을 가도, 시가총액이 1,500억 원을 가도 우리는 좀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만약에 이 일이 공론화가 되고 중국계 기업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중국계 상장사들 테마가 굉장히 좀 세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뭐 헝션그룹, 그 다음에 뭐 컬러레이, 그리고 윙이푸드, CKA, 그 다음에 뭐 룸투코리아, 로스웰, 오가니티 코스메틱, 이런 것들이 좀 중국계 상장사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좀 관심 종목 섹터에 따로 분류를 해 넣으셔가지고 제발 종목들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뭐 골든 센츄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골든 센츄리 뭐 중국계 상장 기업이니까 뭐 상승이 나오니까 다른 것들을 좀 보세요. 뭐 형성그룹이랑 뭐 룸투코리아, 로스웰, 뭐 오가니틱 코스메틱 이런 거를 보세요라고는 말은 하지만 골든 센츄리를 이만큼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주식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종목마다 다 내용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거랑 그냥 무작정 누가 사라고 하니까 사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절대 스스로 매매할 수 없는 거는 크게 뭐 도움이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보실 때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멘트 이쪽 원자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원자재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사세요. 그냥 34만원 이 부근에서 포스코 사시면 되실 것 같고, 자,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제약 쪽 하고 싶으면은 확실한 거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11만 9천 원에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묵직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항상 지금 시장에서 뭐 깔짝깔짝 뭐 단타로 뭐 계좌 회전 빨리 돌려가지고 뭔가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묵직하게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시장 트렌드다. 항상 여러분들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되고, 뭐 주식도 그렇지만 옷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시장 트렌드에 못 맞추면은 항상 촌스럽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식 트렌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 좀 제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선착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원자재 관련해서 내일부터 VIP방은 매집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